다음 세션은요. 그 서울시립대학교 이재호 교수님으로부터 XAI 이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JTC1 SC42, 그다음 JTC1의 신뢰성 관련된 표준 그룹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신뢰성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가 되면서 최근 그 설명 가능성 XAI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계신 이재호 교수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재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설명 가능한 XAI, 특히 그것의 표준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가지고 먼저 잠깐 제가 시간을 좀 보내면요,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AI 신의성, 그 옆에 있는 트러스트워스니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신의성이라는 단어도 보시게 될 것이고요. AI는 잘 아실 텐데 거기서 특별히 설명 가능한 AI 부분을 처음 듣는 분도 많이 있을 과 필요성, 그다음에 표준화를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익숙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서 그 주제를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 레벨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쭉 듣고 국내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익숙한 단어는 어떤 자동화라는 부분일 텐데요. 인공지능에서는 자동화를 넘어선 자율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동화를 보다 더 진화한 그런 자율화된 오토노머스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인공지능 시스템 발달과 함께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아시는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핸들을 누가 조작을 하느냐, 엑셀레이션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레벨 2만 되더라도 벌써 시스템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 핸드 온부터 시작해서 손을 떼는 단계, 눈을 떼는 단계, 마음을 떠나보내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자체는 내가 필요할 때만 조작하는 그런 단계로까지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시스템이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여러분 믿고 타시겠습니까? 안심하고? 바로 그 관점, 그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화된 그런 판단을 통해서 실제 조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성격, 그것이 바로 트러스트워스니스,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신뢰성이라는 말을 저도 했지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뢰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자동화된 시스템 이전에도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미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트러스트워스니스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의성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새로운 용어를 제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시스템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요소, 그것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점점 중요해져 간다. 비단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어떤 여러분의 그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의 당락을 만약 인공지능 시스템이 결정한다, 어떤 판사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도움을 받아서 했다 했을 적에 그런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트러스트워스니스의 사전적 정의, 다음 영어 사전을 보면 신뢰, 신용할 수 있음 있고, 두 번째 제가 맺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기대에 의지할 수 있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기대에 의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신뢰성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결국 시스템, 나 아닌 다른 주체가 어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행위까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체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주체에 대해서 그 주체에 대해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됩니다. 국내 다른 용어 사전에서는 trustworthiness를,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밑에 보시는 reliability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안전 신뢰성으로 그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을 정의하고 거기에 관련된 표준화 노력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서로 호환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좀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reliability, 신뢰성이라는 부분, 어떤 resilience, 복구성이라든지 보안성, 이런 것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준화 관점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고루 반영된 그런 신뢰적인 시스템 개발을 염두에 둬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주어,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 정의랄까요? 법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문서에 적힌 그런 용어들,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대주어 또는 대유래라는 그런 말을 써서 표현을 하죠. 요것을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많은 이미 표준화 분야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미 충분히 성숙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표준화 작업을 해왔던 것과 해왔던 작업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거부터 먼저 보면 SE41, JTC1, SE41은 IoT, 사물 인터넷을 다루는 그런 표준입니다. 그 분야 내에서도 여기 어떤 degree of confidence를, 그러니까 어떤 확신의 수준으로서, 정도로서 어떤 스테이트 홀더를, 이해 당사자를 정의하고 이해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의 정도, 이런 것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환경 자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내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피던스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들을 보면 요 밑에 두 번째 정의가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의 디자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설계한 목적에 부합되게 또는 기대했던 그런 대로 어떤 대상, 엔티티가 성능을 보이고 또는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behave 하느냐 하는 차원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원리적인 정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정의를 가지고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 자체는 인공지능 자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그런 화이트 페이퍼가 2018년에 있었습니다. IEC 표준화 기구 내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6.5절에서 이 trustworthiness 관련된 그런 챌린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요소들도 우리가 표준화를 고려할 적에 표준화를 고려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소들을 보면은 좀 중복되지만 트러스트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나 그다음에 보안, 안전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챌린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표준화가 이루어지기에 성숙된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부분인데, 전통적으로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해왔던 일종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표준화 노력도 있었고, 그런 노력에
그 연장선 상으로서도 이런 그 트러스트워스니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개념들을 보면 assurance라는 그런 개념, 어떤 보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하는 dependability라는 그런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이 개념은 그대로 우리가 트러스트워스니스에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 제목에서 설명 가능한 AI를 말씀드리겠다고 나서 지금 계속 그 어떤 제가 그 정의한 단어 신의성을 가지고 트러스트워스니스를 가지고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그러한 신의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설명 가능한 A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대표적으로 이것을 주도하는 그룹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SE42 인공지능을 다루는 그런 JTC1 산하 분과죠. 그 안에 워킹그룹이 하나, 워킹그룹 3번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는 바로 이 트러스트워스니스 자체를 그 토픽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앞서 보신 것과 비슷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앞서 소개드렸던 정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죠. 스테이크홀더의 이해 당사자의 기대를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이런 트러스트워스니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개념을 이용을 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그 캐릭터리스틱 특징으로서 여기에 밑줄 친 부분들을 보시면 그 다양한 요소들의 종합으로 이런 트러스트워스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신 reliability, 신뢰성으로 번역됐죠. 어떤 availability, 가용성이라든지 resilience, 뭐 복구성, 그다음에 security, 안전성, 뭐 보안성, 개인정보, safety, 또 다시 안전이네요. accountability, 이것이 explainability하고 좀 비슷한 요소가 있죠. 어떤 그 책임 소재 같은 것을 따질 적에 그 책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투명성, 그다음에 어떤 integrity, authenticity, quality, usability 이런 다양한 성격들의 종합으로서 트러스트워스니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서 여기서 보시는 24028 이 그 표준 내에서 바로 이런 개념들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관련된 기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설명 가능한 AI도 이러한 그 트러스트워스니스의 연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JTC1 산하 내에도 별도로 워킹그룹 13을 만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JTC1 산하에 따로 이것을 만든 이유 자체는 명확합니다. 지금 그 JTC1 산하 내 거의 모든 분과에서 트러스트워스니스는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분과별로 그 조금씩 다른 목표를 가지고서 정의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 용어를 만들고 거기서 사용될 어휘들을 텍소노미로 또는 언톨로지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그 보급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모든 그 분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0일 앞서 소개한 대로 IoT 분야 내에서도 이러한 그 트러스트워스니스 프린시플, IoT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서 그 필요한 성격들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것이 지금 그 표준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 바로 이런 설명 가능한 AI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표준화 관점에서 왜 이것이 그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니라 표준화 주제로 가야 되는지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시계가 안 보여서 제가 경과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작동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xplainable AI에 대한 언급은 그 앞서 언급한 그 트러스트워스니스를 언급한 24028 표준 내에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explain이라는 개념으로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관련된 컨셉과 그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 22989 표준 내에서도 이런 그 AI 시스템이 가져야 되는 프로퍼티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그 정의와 굉장히 유사하죠. 어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
말씀드린 그런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코스 오브 액션, 비헤이비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판에 나오는 표준, 이것은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정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스, 표준 외적 소스로서는 위키피디아에서도 이런 개념을 이미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내에서도 이런 것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특히 머신러닝 모델에 설명 가능성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툴킷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XAI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도 어떤 프레임워크적으로 툴로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이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로서는 달파의 XAI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이 개념과 이 필요성 자체를 시작시킨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24028 표준 같은 경우 보면은 한 섹션에 explainability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인 분류로서 여기서 말하는 ex-ante라든지 ex-post, 그 다음에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시스템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봤을 적에 어느 주기에 어떻게 이런 설명 가능성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그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쪽의 유즈 케이스를 보더라도 몇 개만 뽑아보더라도 이미 이런 설명 가능성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류했을 경우,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또는 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어떤 처방 자체나 아니면 판독한 영상에 대한 판독 같은 것이 AI 시스템에 이루어졌을 적에 어떤 특정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자체를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만 그 판독에 대한 또는 그 처방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explainability가 필요하고요. 여기 유즈 케이스에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접착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시각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한 것뿐 아니라 그 인식된 대상을 가지고서 상황 자체를, 시츄에이션 자체를, 단순한 컨텍스트를 넘어선 시츄에이션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서도 바로 이런 설명 가능한 AI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인식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시츄에이션 자체를,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메인터넌스 서비스에서 필요하고요. 여기서 빠졌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된 것이 금융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융 쪽에서 예컨대 대출 심사를 한다 했을 적에 심사에 대해서 거절당한 고객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요소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대출 요구가 거절당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후반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EU 같은 경우는 GDPR의 일부로서 설명받을 권리,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역을 하면 그 판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표시하고 있고, 그것은 실제 정책 입안이나 정책 수행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AI 시스템에 설명 가능성이 들어가면 무엇이 또 달라지느냐?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쭉 말씀드렸던 시스템에 대한 컴피턴스가 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바이어스입니다. 이 바이어스라는 것은 사용한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어떤 편견적인 그런 인식이나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알고리즘뿐 아니라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는 그것을 디자인한 그 사람의 휴먼 팩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그 모델 자체를 explainable하게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GDPR 같은 그런 폴리시에 대해서 AI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설명 가능성을 부여하라 이런 명령이 또는 그런 그 규정이 법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의 디자인에 대한 그 요소도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위험 요소나 어떤 강건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 취약성 이런 것을 파악할 적에도 이런 explainable AI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그런 결과를 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explainable AI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이 일종의 블랙박스라면 분명히 인풋과 아웃풋은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려진 블랙박스였다면 그것을 투명한 박스 또는 화이트 박스로 만들겠다, 트랜스퍼런트한 그 모델로 만들겠다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를 우리가 트랜스퍼런트하게 만들려면 그 알고리즘을 퍼블리싱하는 그런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그 어떤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한다면 처음부터 인터프리터블하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소개하고자 하는 그 표준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보는 요구사안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안을 만족하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을 적용하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일종의 그 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테고라이즈 시키면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오서의 그림을 따온 건데요. 세 단계로 나눠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프리 모델링 단계와 포스트 모델링 단계 그리고 실제 모델 자체를 explainable하게 만드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서로 다른 골과 다른 그 방법을 적용시켜서 이런 그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기술의 진도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 있고요. 이것을 표준화하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폴리시를 적용한다 했을 적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GDPR에서도 그 설명받을 권리를 밑에 있는 이런 문장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도 이런 페어 트레이드를 위한 것으로서 어떤 AI 툴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explainable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explain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화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XAI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카이스트 내에 있고요. 저는 뭐 카이스트 소속은 아니고 이 과제는 간접적으로만 관여를 하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국내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 발전을 위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로서 달파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여기서 바로 목적하는 바를 한 그림에서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위에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 있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특별히 뉴럴 넷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과 같은 뉴럴 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 내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더 인식률이 높아진다든지 더 판단을 잘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understand나 know라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식의 결과나 판단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Explainable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예들도 여기서 잘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준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 프로젝트 내에서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지금 당장 챌린지 에어리어를 또 역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영역이나 앞서 본 자율주행차나 또는 뭐 자율 드론과 같은 그런 자율적인 행동이 적용되는 분야들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인 에어리어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사용될 사용될 테크놀로지나 오브젝티브 목적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터넷상에 아주 유명한 그런 자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도 여러 가지 분류 형태가 있지만 특별히 D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로 나와서 어떤 인터프리팅 모델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디시전 자체를 explain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이런 기술적 분류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글에서도 오토 ML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머신러닝만 적용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explainability에 필요한 그런 피처 어트리뷰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모델 메타데이터를 만든다든지 그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든지 하는 것을 툴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정리된 자료들도 있고요. IBM 왓슨 오픈 스케일 같은 경우도 어떤 플랫폼 형태로 이런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형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현체로서 XAI에 대한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성보다도요, 그만큼 어떤 커뮤니티적인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GitHub에 오히려 기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E42 앞서 소개한 42 워킹그룹 3 신의성 자체 트러스트 워스니스를 다루는 그런 그룹인데요. 그 그룹 내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표준을 제안했고 사실상 오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지난 한 6개월 이상을 표준안을 다듬는 그런 작업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 태스크포스가 이제는 표준화 제안을 해도 되겠다라는 승인을 오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리퀘어먼트도 파악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여러분이 만든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상호 운용성을 갖는 방법으로 이런 설명 가능한 그런 특징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이고요. 다소 두서없게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가 큰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AI의 신의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신의성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설명 가능성 그리고 그 설명 가능성을 표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XAI에 대한 발표를 시립대학교의 이재호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교수님. 그런가요? 예, 그 질의응답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질문을 하나 해달라고 네.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온라인상으로 질문 나온 건 없었고요. 그렇습니까?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이제 잠깐 스치듯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재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제안하시는 표준에 대해서 오늘 회의 내용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목 같은 거나 스코프이 결정됐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SG42 6차 총회가 열리면서 그때 워킹그룹 3 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 어떻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표준 전문가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국제 표준 자체는 그 내셔널 바디라고 부르는 각국의 그 밸런스의 투표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그 프로젝트 자체를 우리가 소위 쿠킹한다 그러죠. 이렇게 만들어서 잘 다듬어서 다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확정된 그런 제목 자체는 초기에는 이런 리퀘어먼트하고 가이드라인적인 요소였는데 요소들을 저는 그 기술 보고서 형식으로 테크니컬 리포트로서 어떤 강제 규정이나 우리가 말하는 노마티브한 파트가 없는 그런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강한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으로 가자 해서 이런 리퀘어먼트 가이드라인 외에 현재 그 가용한 기술들과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를 포함해서 또는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AI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익스플로너비티의 그 어브젝티브라고 얘기하죠. 그 목적을 매칭시켜서 거기에 대한 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제목도 잡혔고요. 그 스콥 역시 그런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정리하자면 지금 워킹그룹 3에서 TF를 통해서 그 explainable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한 6개월 정도 스터디를 했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그 TF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NP를 워킹그룹 레벨에서 SC42에 제안하는 것을 오늘 이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느 특정 나라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을 해온 내용들이라 아마 42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어쨌든 뭐 프로젝트 에디터로서 같이 논의하는 사안을 이렇게 이제 표준화 과정의 그 리더십을 보일 거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리퀘어먼트나 이런 드시면 적극 기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이재호 교수님께서 그 explainable AI에 대한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주로 이제 SC42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발표가 끝났습니다.